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개발 전문 SA로 근무하고 있는 김필중이라고 합니다. 일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 특집 행사에 핸즈온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기술 주제들이 있는데요. 이번 세션은 그중 서버리스와 배포 자동화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버리스는 여러분들이 서버 리소스에 대한 걱정 없이 기능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점을 주는데요. 이로 인해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사용량이나 요구사항의 변화에 보다 더 빠르게 반응해야 하는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을 서버리스 형태로 적용해주는 AWS 람다에 집중하여 배포 자동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고 그 차이점에 대해 실습을 통해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핸즈온 랩 트랙의 다른 세션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번 세션도 실습 자료를 별도로 전달해 드리고 이 실습 진행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실습을 진행하여 핸즈온 경험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습에서 왜 그런 구성을 하였으며 어떤 걸 전달하고자 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배포 자동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거의 대부분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때 특정 비즈니스 로직이 실행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다른 리소스들과의 인터랙션을 하는 이 구조가 일반적인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의 모습입니다. 이벤트의 경우 데이터의 상태 변경이나 엔드포인트로의 직접 호출 또는 리소스의 상태 변경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형태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서버리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배포 파이프라인과 자동화, 특히 CI/CD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배포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는 조직이나 팀 또는 서비스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크게 4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소스 단계가 있고 이 소스 단계에서는 보통 개발자들이 코드를 변경하고 리포지토리에 체크인합니다. 그 다음에 빌드 단계에서는 리포지토리에 체크인된 코드를 빌드하고 유닛 테스트 등을 진행하여 배포 가능한 아티팩트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스테이징 단계에서는 프로덕션 환경과 유사한 환경의 이전 단계에서 빌드된 아티팩트를 배포하고 통합 테스트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가 환경적인 요소를 제외하고는 실제 프로덕션과 동일하게 구성되며 테스트됩니다. 이 단계에서 검증이 완료되면 이후 프로덕션에서 정상 작동할 거라는 확신이 들도록 많은 테스트와 검증을 진행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실제 프로덕션 환경으로 배포를 하는 것인데요. 실제 엔드 유저가 변경 사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단계로서 엔드 유저의 사용자 경험에 방해되지 않도록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거나 A/B 테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도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4단계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한 뒤 자동화하는 것이 흔히 알려져 있는 CI/CD입니다. CI/CD는 크게 지속적 통합, 지속적 전달, 지속적 배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 통합은 소스부터 빌드 단계까지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개발자가 변경한 코드가 리파지토리에 체크인되고 유닛 테스트 등을 포함한 테스트 및 빌드가 수행되어 배포 가능한 아티팩트를 생성하는 것까지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지속적 전달의 경우 빌드 단계에서 생성한 아티팩트를 스테이징에 배포하여 통합 테스트 등을 수행하고 검증을 완료하는 것까지의 자동화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 검증이 완료되면 배포 승인에 따라 프로덕션으로 배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 배포의 경우 실제 프로덕션으로의 배포도 자동화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개입 없이 코드 변경부터 엔드 유저가 경험하는 실제 프로덕션으로의 배포까지 이루어집니다. 많은 경우 지속적 통합을 목표로 시작하여 지속적 전달에 도달하고 수차례에 걸친 파이프라인의 검증이 완료되면 마지막 단계인 지속적 배포로 넘어갑니다. 배포나 자동화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가 살펴본 CI/CD 파이프라인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생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CI/CD 파이프라인 자체를 구성하는 것보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어떤 걸 자동화하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크게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프라 구성 자동화는 서비스에 필요한 리소스의 프로비저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애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는 애플리케이션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빠르게 배포하기 위한 자동화입니다. 서버리스의 대표적인 에토스 람다의 경우 람다 함수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은 인프라 구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람다 함수에 올라갈 코드들은 애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를 통해 배포될 수 있는 것이고요. 기존의 온프레미스나 EC2와 같은 가상머신에서는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배포가 확연히 구분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예를 들어 AWS 콘솔에서 EC2를 직접 프로비저닝하거나 오토스케일링을 통해 프로비저닝이 되어 인프라가 구성되면 이후 코드 리퍼지토리에서 코드를 가져와 업데이트하는 게 별도의 프로세스를 가지는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서버리스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진행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AWS 람다의 경우 람다 함수 리소스를 생성할 때 코드를 함께 포함하여 배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클라우드 네이티브나 서버리스에서는 이렇게 인프라 구성 자동화에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포함하여 배포할 수 있다는 게 기존 전통적인 방법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CI/CD 파이프라인에서 언제 어디에서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배포가 다루어질까요? 먼저 소스 단계와 빌드 단계에서 보통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가지고 다양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패키징은 물론 정적 분석이라든지 유닛 테스트 등이 여기에서 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스테이징과 프로덕션에서는 빌드 단계에서 만들어진 아티팩트를 가지고 각 환경에 배포하여 통합 테스트 및 실제 프로덕션 배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주로 고려하는 것은 각 환경을 프로비저닝하거나 리소스 구성을 변경하는 등의 인프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징은 항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즉 배포가 수행될 때 완전 새로운 환경의 인프라가 동적으로 생성되어 사용되어지고 사용 끝난 다음 종료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인프라 관련된 작업들입니다.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는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형태가 우리가 오늘 실습해보는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의 배포를 위한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흔히 DevOps 또는 배포 자동화를 처음 접하실 때 듣게 되는 CI/CD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코드 배포의 자동화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코드 배포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새 버전 코드의 테스트, 빌드, 배포로 이루어지는 단계를 자동화하는 것이며 애플리케이션 배포만 주로 다룹니다. 그리고 최근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 즉 IAC라 하여 인프라 구성도 자동화하는데요. 이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을 별도의 파이프라인으로 배포 자동화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배포 자동화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인프라를 구성하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배포 단계가 추가되어 있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프라 구성 업데이트로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배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AWS에서의 컨테이너 및 서버리스와 같은 경우 이런 형태의 배포 자동화가 일반적인 배포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WS 람다에서 새로 배포되는 함수의 버전만 올리는 버저닝을 통한 배포가 아닌 마치 블루그린처럼 새로운 버전의 함수를 별도로 생성하고 들어온 트래픽을 전환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클라우드포메이션 템플릿을 동적으로 생성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배포 자동화에 대해서 학습하고 적용하실 때 항상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따로 배포하는 것과 함께 배포하는 것, 그리고 인프라를 재구성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도 함께 배포되는 이 세 가지의 자동화 형태를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상황에 더 적합한 배포 형태 선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습에서 사용할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샘플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앞서 살펴보았던 다양한 방법으로 배포 자동화 해보는 게 실습의 주된 내용입니다. 실습 자료는 화면에 보이는 URL을 통해 접근 가능하십니다. 우리의 샘플 애플리케이션은 텍스트 쉐어입니다.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는 기스토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을 텐데요. 좀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페이스트빈이라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이는 IRC 채팅룸에서 다양한 텍스트들을 공유하기 위해 1990년 후반에 개발되었고 2002년에 페이스트빈닷컴이 만들어져 아직까지 서비스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간단하게 텍스트를 폼에 입력한 뒤 서미션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생성되는 랜덤 아이디가 반환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로 액세스했을 때 저장된 텍스트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와 보여주게 되는 동작 2개와 데이터 2개로 구성되는 매우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인 만큼 아키텍처도 매우 간단하고 일반적인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스택으로 구성하기에 적합합니다. API 호출을 API 게이트웨이가 받고 람다로 넘겨주며 람다는 API 종류에 따라 두 가지의 동작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텍스트와 아이디를 저장하고 조회하기 위해서 DynamoDB를 주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합니다. 실습 자료의 첫 번째 모듈은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우리는 클라우드 기반의 IDE인 클라우드9을 생성하여 구성할 것입니다. 클라우드9에 다양한 이점이 있지만 실습에서의 가장 큰 이점은 모든 분들이 서로 다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환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실습 진행 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클라우드9을 생성하고 필요한 리소스를 클로닝하는 것이 모듈 1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모듈 2에서는 AWS CDK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최초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 봅니다. 이 AWS CDK를 이해하시려면 클라우드포메이션을 먼저 아셔야 좋은데요. 클라우드포메이션은 리소스의 명세를 템플릿으로 작성하여 업로드하면 작성된 명세대로 AWS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해주고 관리해주는 AWS의 대표적인 인프라 모델링을 위한 또 코드형 인프라의 핵심 도구입니다. 템플릿 작성에 JSON 및 YAML 포맷을 지원하고 AWS가 제공하는 거의 모든 리소스를 지원합니다.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CI/CD나 개발, 관리 도구와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는 게 YAML 포맷의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입니다. 이 템플릿이 업로드되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이를 기반으로 하나의 스택을 생성합니다. 현재 160종의 AWS 서비스에 걸쳐 775종의 리소스 유형을 지원하며 이는 새로운 기능 및 서비스가 출시될 때 많은 경우 함께 추가되어 지원됩니다. 각 리소스는 사용 가능한 속성으로 구성되며 이외에도 간단한 종속성이나 논리적 연산들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실습에서 사용할 AWS CDK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로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리소스를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모델링하고 프로비저닝하는 도구입니다.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자바, 고 등의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전에 활용하던 그 어떤 코드형 인프라 방법보다 CDK는 더 빠른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클래스와 메서드와 같은 익숙한 컨셉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컨텍스트 스위치가 필요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점입니다. 또 기존에 익숙한 자동 완성이나 인라인 문서, 테스트, 린트, 디버거 등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구성과 관련하여 매우 높은 추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습을 통해서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실습이 CDK를 사용하여 진행되는 만큼 CDK 앱 개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작업은 CDK CLI를 사용하여 진행됩니다. CDK init이라는 명령으로 CDK 앱을 위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앱을 생성한 후 우리가 원하는 리소스들을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코딩합니다. 그런 뒤 CLI의 deploy 명령을 실행하면 CDK 앱은 CloudFormation 템플릿으로 변환되어 클라우드포메이션을 통해 클라우드에 프로비저닝 됩니다. 모듈 2는 물론 앞으로도 이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실습이 진행됩니다. 추가적으로 synthesize라는 명령으로 실제 변환되는 클라우드포메이션 템플릿을 확인할 수도 있고, diff라는 명령을 통해 클라우드에 배포된 리소스들과 현재 CDK 앱의 구성이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쉐어의 첫 번째 버전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조가 여러분들이 서버리스 리소스와 AWS 람다 함수 배포를 위한 첫 번째 배포 방식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CDK 개발 워크플로우를 바탕으로 CDK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디렉토리와 파일들이 생성되며 이게 CDK 앱의 기본 구조입니다. 먼저 빈 디렉토리에 텍스트쉐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에서는 CDK 앱이라는 최상위 루트를 생성하고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리소스들이 배포될 스택을 생성하고 다룹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디렉토리는 클라우드포메이션에서의 기본 단위인 스택을 구성하는 파일들이 위치합니다. 우리는 텍스트쉐어 스택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DynamoDB,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람다 함수를 정의합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DynamoDB 테이블을 정의하는 구문입니다. 그 밑으로는 람다 함수와 API 게이트웨이도 함께 정의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람다 함수의 배포 방법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지금 CDK를 사용하여 인프라 리소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람다 함수의 코드를 로컬의 특정 위치, 화면의 경우 람다라는 디렉토리인데요. 해당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코드들을 람다 함수가 배포될 때 함께 배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람다 함수 배포에 대한 내용이며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배포하는 방법입니다. API 게이트웨이 구성 파트를 보면 CDK의 장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API 게이트웨이에서는 API를 구성하기 위해 HTTP API 또는 REST API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뒤에 연결되는 백엔드를 람다나 EC2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화면의 코드에서처럼 람다 REST API라는 고수준의 클래스를 통해 람다로 연결되는 REST API를 매우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람다 함수만 속성으로 넘겨주면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디폴트 값들을 바탕으로 한 람다 함수로 호출하는 API가 구성됩니다. 너무 편하고 안전하게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이게 CDK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두 줄의 코드가 빠져 있어 배포 시 애플리케이션이 정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는 의도된 것이며 실습 자료를 따라하시면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듈 2에서 우리가 한 것을 잠시 정리해 볼까요? 먼저 CDK CLI를 사용하여 CDK 앱을 생성하였고 텍스트 쉐어 스택을 구성하는 DynamoDB, API 게이트웨이, 람다 함수 리소스를 포함하는 스택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는 CDK CLI의 deploy 명령으로 텍스트 쉐어 스택에 정의된 리소스들이 프로비저닝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CDK deploy 명령은 내부적으로 CDK 앱을 클라우드포메이션 템플릿으로 변환 후 클라우드포메이션을 통해 배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배포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인프라 구성 요소 업데이트로 앱을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요. 이를 위해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CI/CD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간단한 구조인데요. 코드 리포지토리에 소스 코드를 체크인하면 파이프라인이 시작됩니다. 그 후 빌드 단계에서 CDK 앱과 람다 함수 코드 빌드가 병렬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클라우드의 리소스가 프로비저닝 또는 업데이트되며 빌드한 람다 함수도 함께 배포되도록 구성된 파이프라인입니다. 인프라 구성 요소 업데이트로 앱을 배포하는 곳은 빌드 단계와 배포 단계에서 연계해서 이루어집니다. CDK 앱을 보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관련 서비스 및 도구들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서비스는 AWS 코드 파이프라인입니다. 코드 파이프라인은 다른 서비스들과 통합하여 배포 파이프라인을 모델링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이 서비스를 사용하여 소스 코드 체크인 이후 이루어질 작업 및 스테이지들을 모델링할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파이프라인은 실제 코드 파이프라인 콘솔에서 보여지는 파이프라인이며 우리는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시각적으로 보고 구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5단계로 구성된 샘플 파이프라인은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드를 빌드하고 세 군데의 환경의 배포 및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또 람다를 사용한 커스텀 작업도 수행하며 서드파티 API 테스트 도구도 활용하고 프로덕션 배포 전 수동 승인 작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AWS 코드 커밋이 있습니다. 이는 기트 기반 소스 코드 리파지토리로서 GitHub나 GitLab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S3를 기반으로 하여 매우 높은 내구성을 제공한다는 것과 IAM 등과 통합하여 세밀한 접근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AWS 코드 빌드입니다. 이 서비스는 코드를 컴파일하거나 테스트를 수행, 소프트웨어를 패키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도커 기반의 빌드 서비스입니다. 주 특징으로는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여러 빌드를 동시에 처리하여 빌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과 빌드 환경을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들어 제공하여 원하는 환경을 직접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드 빌드를 사용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빌드 스펙입니다. 코드 빌드를 사용하여 테스트나 빌드 작업을 수행할 때 그 작업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기술하는 파일입니다. 빌드 스펙은 예물 포맷으로 되어 있으며 빌드의 각 단계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을 스크립팅 하시면 됩니다. 빌드 스펙에서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각 단계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스크립팅하는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물을 아티팩트로서 저장하는 영역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그렸던 파이프라인으로 돌아와서 어떠한 서비스를 활용할지를 매핑해 보겠습니다. 소스 단계에서는 코드 커밋을 코드를 저장할 리파지토리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CDK와 람다 함수 코드 빌드를 위해선
AWS 코드 빌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의 변경 사항을 적용할 엔진으로 앞서 알아봤던 클라우드포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CDK 앱 코드를 살펴볼까요? 먼저 빈 디렉토리의 텍스트 쉐어 파일, 즉 CDK 앱에 이전에 생성한 텍스트 쉐어 스택과 더불어 우리가 정의할 파이프라인 스택도 생성해 줍니다. 여기에 정의해 주어야 CDK CLI의 디플로이 명령으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파이프라인 스택을 구성을 해볼 텐데요. 기본적인 클래스의 스켈레톤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스 단계를 정의합니다. 소스 단계의 첫 번째 리소스로 소스 코드가 저장될 텍스트 쉐어 리포라는 이름의 코드 커밋 리포지토리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다른 작업에서 소스 코드를 참조할 수 있도록 아티팩트를 생성합니다. 이 아티팩트는 다른 작업의 결과를 저장하거나 다른 작업의 입력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커밋 리포지토리에 코드가 체크인되면 파이프라인을 시행할 소스 작업을 정의합니다. 리포지토리 명을 파라미터로 넘겨 해당 리포지토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소스 코드가 저장될 아티팩트를 파라미터로 넘겨주어 체크인된 코드를 다른 작업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저장해 둡니다. 다음으로 빌드 단계를 구성합니다. CDK 앱 빌드를 먼저 진행하는데요. 소스 단계와 마찬가지로 CDK 앱 빌드 결과물이 저장될 아티팩트를 하나 정의합니다. 그리고 코드 빌드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빌드가 수행될 때 어떤 작업이 수행되는지 정의하는 빌드 스펙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한 코드 빌드 프로젝트를 호출하는 코드 파이프라인의 작업을 정의합니다. 파라미터로 넘겨준 값들을 보면 실제 빌드를 진행할 코드 빌드 프로젝트와 소스 코드 아티팩트 그리고 빌드 결과물이 저장될 CDK 빌드 아티팩트를 넘겨주었습니다. CDK 앱 빌드를 위한 빌드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CDK는 타입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기에 Node.js 런타임을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npm install이라는 명령을 수행하여 종속 라이브러리 등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빌드 단계에서는 npm run build로 CDK 앱을 빌드하고 synthesize 명령으로 CDK 앱을 CloudFormation 템플릿으로 변환합니다. synthesize 단위의 두 개의 대시는 모든 스택을 의미하며 -o 옵션은 뒤에 입력한 dist라는 디렉토리에 변환한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저장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CDK 앱을 CloudFormation 템플릿으로 빌드하는 작업을 완료한 뒤 저장되는 템플릿 중 텍스트 쉐어 스택을 위한 템플릿을 우리가 앞서 지정한 CDK 앱 빌드 결과물을 저장할 아티팩트로 저장되도록 아티팩트 섹션을 정의하였습니다. 앱 빌드는 CDK 앱 빌드와 동일한 구성이지만 현재 특별한 컴파일이나 테스트가 필요 없기에 별도 설명 없이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zip 파일로 패키징해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배포 단계를 정의합니다. 배포는 클라우드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스택이 없으면 생성하고 있으면 업데이트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파라미터 오버라이드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기존 텍스트 쉐어 스택과 어떻게 달라졌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쉐어 스택에서 람다 함수를 정의한 곳을 볼까요? 보시면 기존에는 from asset이라는 함수로 로컬의 람다 디렉토리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 from asset은 람다 함수가 배포될 때 지정한 디렉토리를 함수 코드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버전 1.5에서는 상단의 1번을 보면 클라우드포메이션의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코드 타입의 변수를 하나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클라우드포메이션에서 스택이 생성될 때 람다 코드의 위치를 파라미터로 받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2번에서는 1번에서 선언한 cfn 파라미터 코드를 객체를 생성하고 3번에서는 람다 함수가 클라우드포메이션을 통해 구성될 때 코드의 위치를 파라미터로 넘겨준 값을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텍스트 쉐어 스택을 수정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 1.5 버전에서 달라진 배포 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알아본 것처럼 우리가 최초에 CDK를 통해 람다 함수 코드를 배포할 때엔 로컬의 람다 함수 코드의 위치를 from asset이라는 곳에 넘겨주면서 가리키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1.5 버전에서는 cfn 파라미터 코드라는 타입으로 람다 코드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고 람다 함수 코드의 위치를 이 변수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cfn 파라미터 코드 타입은 클라우드포메이션이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파라미터로 넘겨오는 값을 사용하는 플레이스홀더를 의미합니다. 배포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템플릿 패스로는 위에 있는 CDK에 텍스트 쉐어 스택을 synthesize 명령을 통해 변환된 클라우드포메이션 템플릿 파일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오버라이드라는 프로퍼티에 람다 코드 빌드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아티팩트의 S3 위치를 넣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변환된 텍스트 쉐어 스택 내의 람다 코드 변수가 람다 앱의 빌드 결과물이 저장되어 있는 S3 위치를 가리키도록 바뀌어 람다 함수가 배포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기존과는 조금 다른 색다른 방식이지 않나요? 이렇게 인프라의 구성 요소 업데이트로 앱을 배포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알아본 두 번째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성한 액션들을 원하는 플로우로 구성해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CI/CD 파이프라인 구성을 완료합니다.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또는 일부분으로 배포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애플리케이션 배포 전략에 대해 잠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배포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이를 트래픽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이며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All at Once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 프로덕션으로 들어오는 모든 트래픽을 새로 배포한 환경에 곧바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블루그린 전략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버전을 새로운 환경에 배포한 뒤 충분한 테스트 후에 검증이 완료되면 모든 트래픽을 이 새 버전이 배포된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카나리 또는 리니어 방식은 블루그린과 비슷하지만 트래픽의 일부분을 새로운 환경에서 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점차 그 비중을 늘려간 형태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략인 블루그린 배포 전략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 하는데요. 블루그린 배포는 다운타임을 최소화해주며 격리된 테스트나 간편한 롤백 기능을 제공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포 전의 단계로 실제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는 프로덕션 환경을 블루 환경으로 봅니다. 우리가 구성한 것과 같이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뒤 코드 변경 후 새로운 버전의 코드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배포됩니다. 이때 최종 목표는 새 버전의 코드가 배포된 프로덕션과 유사한 새로운 환경을 프로비저닝하는 것입니다. 이를 그린 환경이라고 합니다. 새 버전의 코드는 그린 환경에서 테스트됩니다. 대개 환경에 배포된 이후 시스템 통합 테스트나 사용자 적합성 테스트들이 진행됩니다. 이 테스트 단계까지 자동화할 수 있다면 이상적인 지속적 배포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테스트가 완료되어 성공 시 블루 환경으로 들어오던 프로덕션 트래픽을 새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된 그린 환경으로 시프팅합니다. 이러면서 블루와 그린이 변경되게 되며 성공적으로 새 버전의 코드가 배포되게 됩니다. 그린 환경이 된 기존 블루 환경은 필요에 따라 제거될 수 있지만 보통 예상할 수 없는 장애로 인해 롤백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게 보통입니다. 카나리 배포는 새 버전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는 그린 환경의 프로덕션 트래픽의 작은 일부분만 유입시켜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A/B 테스팅이나 기능 검증 내의 작업을 일정 기간 수행한 뒤 점차적으로 또는 완전히 프로덕션 트래픽을 이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실습을 위해 블루그린 및 카나리를 위한 서비스와 도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의 블루그린 및 카나리 배포를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AWS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모델, 즉 SM이라 불리우는 도구입니다. 이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확장판으로서 서버리스 리소스들을 보다 더 쉽게 정의하기 위해 나온 오픈 사양입니다. 그런데 이 셈이 서버리스가 발전함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금방 소개해드렸던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확장판인 셈 템플릿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로컬 개발, 디버깅, 빌드, 패키징, 배포를 위한 도구인 셈 CLI가 있습니다. 셈 템플릿을 잠시 보면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기존 예물 포맷의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템플릿과 거의 유사합니다. 대신 서버리스 관련 리소스를 매우 축약하여 정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단 20줄이 람다 함수를 정의하고 IAM 역할을 정의하며 API 게이트웨이와 DynamoDB 탭을까지 정의합니다. 즉, 단 20줄로 오른쪽에 보이는 우리의 샘플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프로비저닝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를 기존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한다고 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매우 복잡했을 것이고 매우 많은 라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셈 템플릿 및 셈 CLI와 더불어 AWS 코드 디플로이도 필요합니다. 코드 디플로이는 에이전트 기반으로 EC2, 서버리스, 컨테이너로 코드를 배포하고 실패 시 롤백도 가능한 배포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또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가 알아보았던 우리가 해야 하는
블루그린 및 카나리 배포도 지원합니다. 셈과 코드 디플로이 이 둘을 사용하여 우리는 람다 함수의 배포를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습해볼 마지막 배포 방식입니다. 자, 텍스트 쉐어로 돌아와 입점용 버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텍스트 쉐어 스택은 제거하고 파이프라인 스택만 CDK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이로써 인프라의 구성과 관리는 전적으로 CDK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셈으로 텍스트 쉐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것이고 이 코드는 별도의 앱 리포를 만들어 관리할 것입니다. 업데이트된 2.0 버전의 파이프라인을 보면 빌드 단계에서 CDK 앱 빌드 부분이 빠지고 람다 함수 코드 빌드한 부분만 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앱 리포는 람다 함수 코드와 셈 템플릿인 template.yaml 파일이 포함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샘플 템플릿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글로벌 범위에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되고 API를 별도로 적용하고 난 뒤 람다 함수와 연결한 부분 정도가 다르지만 꽤나 직관적이라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금 생소한 두 가지 라인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 auto publish alias와 deployment preference입니다. 이 두 속성을 정의함으로써 우리는 블루그린 배포를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디플로이먼트 프리퍼런스의 유형으로 다양한 배포 전략을 제공하지만 현재 템플릿에 지정한 배포 전략은 배포 시 자동으로 트래픽을 별칭 라이브로 1분마다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즉 1분마다 새로 배포한 람다 함수에 10%씩 트래픽을 이동시키고 나머지 트래픽은 기존 람다 함수가 지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 CDK 스택으로 빌드되고 배포되던 텍스트 쉐어 스택이 이제 어떻게 빌드되고 배포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5 버전에서는 CDK 앱 빌드와 람다 앱 빌드 총 두 가지의 빌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CDK 앱 빌드가 텍스트 쉐어 스택을 클라우드포메이션 템플릿으로 변환한 작업이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셈을 활용하도록 바꾸었기 때문에 람다 함수 빌드한 부분의 변경만 확인하면 됩니다. 텍스트 쉐어 애플리케이션 빌드를 위한 코드 빌드의 빌드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셈 CLI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빌드 단계에서 셈 빌드로 셈 템플릿을 컴파일합니다. 그 후 CLI의 패키지라는 명령으로 packaged.yaml이라는 클라우드포메이션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클라우드포메이션 템플릿은 이전과 같이 코드 파이프라인의 다음 단계인 배포 단계에서 클라우드포메이션을 통해서 배포될 것입니다. 이렇게 업데이트한 뒤 CDK 디플로이로 변경된 배포 파이프라인을 업데이트하고 새롭게 생성한 앱 리포라는 코드 커밋 리포지토리에 텍스트 쉐어 버전 2 코드를 체크인합니다. 코드 파이프라인이 트리거링 되고 난 뒤 코드 커밋 콘솔에 가면 우리가 기대한 대로 카나리, 정확히는 1분마다 10%씩 리니어 방식으로 배포가 진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처음에는 이제 90%로 시작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전체 트래픽이 우리가 새롭게 배포한 람다 함수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포가 진행되는 중에 API 호출을 주기적으로 해보면 기존 버전과 새 버전의 응답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진행 중인 퍼센테이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전체 실습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실습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여기 생성된 클라우드9 IDE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 또는 텍스트 쉐어의 버전별로 제가 준비해둔 CDK 앱이 있습니다. 먼저 실습 전체에 걸쳐 우리가 사용할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실습은 AWS CDK를 사용하여 진행되며 이런 코드형 인프라는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한번 경험해 보시고 꼭 시간 내어 관련 세션을 찾아보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CDK는 CDK CLI를 사용하여 인터랙션합니다. 초기 CDK 앱을 만들기 위해 CDK init이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CDK 앱을 위한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하고 이동한 뒤 CDK init이라는 명령을 입력하면 사용 가능한 템플릿을 보여주며 사용할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정하라고 합니다. 설명을 위해 샘플 앱을 만들 것이고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할 것이므로 CDK init 샘플 앱 랭귀지는 타입스크립트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CDK CLI가 CDK 앱을 위한 기본 구성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료됩니다. 그럼 잠시 살펴볼까요? 먼저 빈 디렉토리가 있고 앞에 app.ts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CDK 앱의 진입점이자 루트로서 우리가 구성할 다양한 리소스들을 여기 생성되어 있는 앱을 기반으로 구성하고 배포합니다. 실제 사용 시 곧 알아볼 lib 디렉토리에서 정의한 각종 스택을 여기서 임포트하고 생성하여 AWS 클라우드에 배포하는 것입니다. lib 디렉토리를 보면 앱 스택이 있으며 cdk.s택을 상속받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프로비저닝 하고자 하는 각종 리소스들을 정의하여 스택이란 것을 만들게 되고 이 스택은 클라우드포메이션을 통해 AWS에 프로비저닝 되게 됩니다. 샘플 앱을 보면 아마존 SQS의 큐를 생성하고 아마존 SNS의 토픽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한 토픽에 SKS 큐가 서브스크라이브 하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리소스들을 구성하고 난 뒤 CDK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IAM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해 컨펌을 요청하고 컨펌을 해주면 클라우드포메이션의 스택이 생성되며 프로비저닝이 진행됩니다. 앱 스택이 배포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스택을 눌러 리소스를 보면 현재 생성 중인 또는 생성된 리소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lib 디렉토리에 스택을 추가하고 원하는 리소스들을 구성한 뒤 cdk deploy 명령으로 AWS에 배포하는 이 방법이 기본 워크플로우입니다. 실습이 끝나면 cdk destroy 명령으로 cdk를 통해 생성한 리소스들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개별 버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버전 1은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배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텍스트 쉐어는 일반적인 서버리스 앱을 위한 컴포넌트로 구성됩니다. 서버리스인 만큼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의 구분이 크게 없어 리소스를 배포하며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코드 등을 함께 배포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lib 디렉토리에 있는 텍스트 쉐어 스택을 확인해보면 데이터 저장을 위한 아마존 DynamoDB 테이블, 앱 로직을 위한 AWS 람다 함수, 그리고 API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줄 내외로 텍스트 쉐어 앱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 미리 배포해둔 API 게이트웨이의 엔드포인트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hello라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반환되는 해시값으로 다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입력한 텍스트가 제대로 반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텍스트 쉐어의 첫 번째 버전입니다. 매우 간단하지 않나요? 이게 서버리스의 가장 큰 이점입니다.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 등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다음에 1.5 버전을 알아보겠습니다. 1.5 버전은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을 구분하여 배포하는 것입니다. 실제 서버리스의 핵심은 서버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의 인프라는 서버리스 앱을 구성하는 서비스 또는 컴포넌트들의 리소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리소스를 배포하는 것과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배포하는 것을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합니다. CI/CD 파이프라인은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과는 별개로 구성 및 관리되는 인프라 관련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CI/CD 파이프라인도 CDK를 통해 구성됩니다. lib 디렉토리에 파이프라인 스택이 있습니다. CI/CD 파이프라인의 구성 요소와 사용되는 서비스는 앞서 설명해 드렸기에 텍스트 쉐어 1.5 버전을 위해 구성한 부분들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에는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생성하는 리소스는 코드 커밋 리파지토리입니다. 이곳에 코드를 푸시하여 파이프라인을 통해 테스트 및 빌드되어 배포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티팩트를 생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티팩트는 코드 파이프라인의 각 액션 및 단계에서 전달되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소스 아티팩트는 리파지토리에서 다운받은 소스 코드를 다음 단계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리파지토리의 코드가 체크인 될 때 파이프라인을 트리거하기 위해서 코드 커밋 소스 액션을 생성합니다. 다음으로는 코드 빌드를 위한 코드 빌드 프로젝트를 구성할 텐데요. 먼저 빌드되는 방법을 정의하기 위해 빌드 스펙을 정의합니다. 이번 단계의 빌드 스펙은 CDK CLI의 synthesize 명령으로 CloudFormation 템플릿 파일을 생성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CloudFormation 템플릿을 CloudFormation을 통해 배포하는 게 이번 1.5 버전의 배포 전략입니다.
빌드의 결과물인 textshare.template.json 파일을 이후 파이프라인에 전달할 때 사용하기 위한 CDK 아티팩트를 만들고 금방 정의한 빌드 스펙을 바탕으로 빌드 작업이 진행될 코드 빌드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에서 액션으로 이 코드 빌드 프로젝트를 추가합니다. 이 다음으로 람다 함수 빌드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 작업은 앞서 CDK 앱 빌드와 거의 동일하며 빌드 스펙 부분만 다릅니다. 현재 우리는 인프라, 즉 리소스의 배포와 애플리케이션 코드 배포를 분리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텍스트시어의 앱 코드는 Node.js로 되어 있으며 별도의 컴파일 및 패키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지만 npm 빌드를 호출하고 index.js 파일을 아티팩트로 지정합니다. CDK 빌드 작업과 동일하게 아티팩트 및 코드 빌드 프로젝트 액션을 추가합니다. 파이프라인의 마지막 단계로 CloudFormation의 스택 생성 및 업데이트 액션을 추가합니다. 이 액션은 배포하려는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스택이 생성되어 있지 않다면 생성을 하고 생성되어 있다면 변경된 부분만 업데이트하는 액션입니다. 여기서의 템플릿은 앞서 CDK 앱 빌드의 결과물인 텍스트쉐어 스택의 템플릿 파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정의한 액션들을 조합하여 코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파이프라인 구성이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행하는 배포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인프라, 즉 리소스의 배포를 위해 CDK 앱을 CloudFormation 템플릿으로 변환 후 배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CDK 앱을 수정하여 변경되는 리소스들이 업데이트됩니다. 그런데 애플리케이션 코드, 즉 람다 함수의 코드 배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앞서 람다 함수 빌드를 위한 코드 빌드 프로젝트를 생성하였지만 이 결과물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 앱 배포는 바로 파라미터 오버라이즈라는 부분에서 처리됩니다. 앱을 위한 배포 설명은 기존 텍스트 쉐어 스택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텍스트 쉐어 스택에서 람다 함수를 구성하는 부분을 보면 기존 로컬에 있는 코드를 패키지하여 함께 배포하는 것에서 cfn 파라미터라는 타입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 cfn 파라미터라는 건 CloudFormation이 배포될 때 동적으로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파라미터를 말하며 그 파라미터로 람다 코드의 위치를 입력받는 게 우리의 전략인 것입니다. 즉 파이프라인의 CDK 빌드 단계를 통해 텍스트 쉐어 스택이 CloudFormation 템플릿으로 변환되며 이때 람다 함수의 코드는 템플릿이 배포될 때 동적으로 입력받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CloudFormation 배포 액션에서 람다 함수 빌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아티팩트의 S3 위치를 텍스트 쉐어의 스택 배포 시에 파라미터로 입력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CDK를 사용해 인프라 구성 요소를 배포하고 람다 함수 코드는 별도로 테스트 및 빌드되어 인프라 구성 요소가 배포될 때 함께 배포되는 게 이번 모듈의 전략입니다. 이 1.5 버전의 배포 전략은 인프라와 앱 코드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상황에 따라 팀에서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둘이 각각 관리하도록 하여 관리 효용성을 높이거나 변경을 원하는 작업 스코프를 제약하여 작업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2.0 버전은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완전히 분리할 것입니다. 다만 1.0 버전과 마찬가지로 서버리스 특징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서버리스 관련 서비스 및 리소스는 앱 코드와 함께 배포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 블루그린 등의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위한 고급 전략도 도입하도록 합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이 별도의 디렉토리에 위치하며 리파지토리도 별도로 구성됩니다. 기존의 CDK에서 배포되던 텍스트 쉐어 스택은 CDK에서 완전히 제거됩니다. 그래서 CDK는 CI/CD 파이프라인만 관리하도록 합니다. 파이프라인 스택을 살펴보면 CDK 빌드 부분이 제거되고 람다 앱 빌드 부분만 남게 됩니다. CloudFormation을 통한 배포에서도 기존 파라미터를 오버라이딩하는 부분이 빠지고 단순히 CloudFormation 템플릿만 배포되도록 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텍스트쉐어 앱 배포를 위해 CDK에서 텍스트쉐어 스택을 만들고 배포를 하였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텍스트쉐어를 위한 리소스들이 배포되는 것일까요? 그 부분이 SAM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텍스트쉐어 앱 코드가 저장된 디렉토리에 가면 template.yaml 파일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SAM은 두 가지가 있는데 CloudFormation의 확장 버전과 서버리스의 개발 및 관리를 도와주는 SAM CLI가 있습니다. 이 template.yaml 파일은 CloudFormation의 확장 버전이며 간단하게 서버리스 관련 리소스를 정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템플릿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폼에 쌤을 위한 템플릿이라는 걸 명시하고 있고요. 글로벌즈라는 템플릿 전체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될 프로퍼티를 지정합니다. 우리의 경우 람다 함수의 런타임 및 몇 가지 구성값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리소스 영역에서 서버리스 API를 정의하고 있고 함수 또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정의한 API가 호출되었을 때 어떻게 호출될지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플 테이블이라고 하여 DynamoDB 테이블이 구성되도록 합니다. 우리가 앞서 CDK를 통해 구성한 텍스트 시어 스택과 동일한 리소스들을 프로비저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한 샘 템플릿은 샘 CLI를 통해 직접적으로 배포될 수도 있고 우리의 경우처럼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 배포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파이프라인 스택으로 가서 람다 앱 빌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과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먼저 인스톨 단계에서 샘 CLI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단계에서 샘 빌드를 통하여 우리가 구성한 템플릿을 기반으로 빌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빌드 단계에서는 빌드한 샘 애플리케이션을 템플릿 파일로 패키지하여 S3 버킷에 업로드되도록 합니다. 즉, 샘 패키지라는 명령을 통해 관련 에셋들을 S3 버킷에 업로드하고 packaged.yaml 파일이라는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생성된 템플릿 파일이 파이프라인의 마지막 단계인 CloudFormation을 통한 배포에서 사용되어 우리의 애플리케이션 리소스들이 구성되고 업데이트됩니다. 어떤가요? 좀 더 파이프라인이 컴팩트해지고 파이프라인 등의 인프라 구성 요소와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관련 리소스 및 앱 코드의 관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나요? 이 방식의 장점 중 하나는 블루그린 등의 고급 배포 전략도 쉽게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시 샘 템플릿을 보면 Auto Publish Alias와 Deployment Preference라는 두 가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람다에서는 버전과 별칭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사용해 블루그린 및 카나리 등의 배포를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성을 하고 동쪽으로 제어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인데요. 샘을 사용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단 두세 줄로 이를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Auto Publish Alias를 라이브로 지정하면 이 샘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될 때 새로운 람다 함수가 자동으로 라이브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기존 함수와 새로 배포되는 함수로 들어온 트래픽을 Deployment Preference에 정해둔 방식으로 시프팅 해주게 됩니다. 즉 화면의 linear 10% every 1 minute는 배포 시 새 함수의 10%의 트래픽, 기존 함수에는 90%의 트래픽을 처리하도록 구성하며 1분마다 10%씩 늘려가며 새 함수가 트래픽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배포는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서 진행되어 콘솔에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버전 2.0의 장점은 서버리스의 아이덴티티 그대로 리소스 구성과 앱 코드를 함께 관리할 수 있고 앱과 관련 없는 리소스들은 포함하지 않아 좀 더 가볍게 관리 및 배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블루그린 등을 포함한 람다 함수, 나아가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고급 배포 전략도 손쉽게 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샘이 이미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관련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문법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의 다른 배포 방식을 어떻게 구성하며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또는 애토스 람다 함수를 배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사실 우리가 알아본 배포 방법은 서버리스나 애토스 람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컨테이너나 기존 EC2 가상 머신 또는 다른 서비스들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다양한 서비스와 도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과 활용 방법이나 전략의 모범 사례는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알아본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화면에 보이는 방법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 전문 강의 시리즈를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데브엑스 커넥트는 개발자들의 언어로 실제 애드레스를 활용하여 개발할 때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기술, 서비스, 도구, 프랙티스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트위치에서 진행되며 매우 인터랙티브하게 진행되어 매우 실무 위주의 내용을 다룹니다. 이 프로그램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기술 백서와 전자책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의 설계, 구축 및 관리와 관련한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역량 검증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개별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AWS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통해 성장하고 있으며 더 나은 세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문 작성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코리아에서 개발 전문 SEO로 근무하고 있는 김필중이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